원래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격려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용기 장군이 또 씩씩하게 또 거수 격려를 하는데 또 선배가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백순혁 장군 양력 보고를 일주기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뭐 똑같은 걸 계속 읽는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1920년 평양남도 강서면에서 출생하신 거 다 알고 계시고 평양사범학교 졸업하고 바로 봉천군관학교로 입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선생님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관학교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힘든데도 그 선생 안 하는 그 2년간 기본 그걸 벌금을 납부했다고 그래요. 그게 힘들게 어머니하고 그 누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인관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백순혁 장군보다 오히려 3년 먼저 나셨습니다. 1917년생입니다. 이번엔 20년생이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대구사범, 그 당시에 대구, 경성사범, 대구사범, 평양사범, 이것이 아주 3대 명문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천재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국민학교죠. 2년 하시고 39년에 만주군관학교, 그러니까 백순혁 장군도 1년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도 지금 우리 상가관학교가 있고 육사가 있듯이 그때 봉천에 있던 백순혁 장군은 봉천에 군관학교에 들어가시는데 그건 2년제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신경에 4년제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아마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다니다가 거기서 최우수 생도로 해서 바로 일본 육사에 편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육사 57기로 42년도에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에는 좀 다르지만은 먼저 1년 먼저 들어갔는데 임관은 백순혁 장군보다 1년 늦게 임관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45년도에 해방과 함께 그때는 중이었는데 평양으로 와서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하고 그때 김일성의 행동을 보면서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이 감금되면서 남쪽으로 월남을 했죠. 그래가지고 국방경비대에 45년 12월 달에 월남을 해서 2월 달에 국방경비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일본군 대가 출신인 이응준 씨가 그때 미군 군정에서 국방경비대 창설에 관한 일을 하시면서 백순혁 장군을 그때 중위로 바로 추천해서 바로 인가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선엽 당신이 지은 책에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양에서 월남한 나는 이응준의 추천을 받아 46년 2월 27일 국방경비대 중위로 임관했다. 창군 초기의 장교들은 대부분 군사영어학교를 거쳤으나 나는 과거의 군사 경험을 인정받아 군사영어학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산에 창설 중인 오연대, 당시는 중대 규모에 부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지금 본인도 막 헷갈리시는데 졸업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또 졸업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그 오연대에 박진경 소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에 근무하다가 해방이 돼서 사병으로 오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당신은 왜 장교를 임관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건의해서 소위로 현지 임관을 시켰어요. 박진경 그분이 나중에 제주도의 11년 대장으로 가서 제주 4.3 사태 때 자기 부하 문상길 중위로부터 밤에 사살을 당해가지고 순직을 하셨는데 이분도 일본 오사카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영어를 잘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도 계속 살아 계셨으면 아마 백선엽 장군 못지않은 쌍벽을 이루는 분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분도 군사영어학교 졸업한 걸로 간주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백선엽 장군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 기념사업에서 좀 보완을 해서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연대 창설을 해나가면서 중대에서 대대에서 연대로 만들면서 중위에서 소령을 10개월 만에 중위에서 소령이 됐어요. 그리고 중령은 약 4개월 만에 또 중령이 됐고 대령은 1년 10개월 만에 됐는데 이 대령이 돼서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장 겸 통일부 정보국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박정희 소령을 그 당시에 남노당 사건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 구해 주셨죠. 그리고 구해 주시고 문관으로 채용을 하셔서 바로 정보국에 같이 근무하도록. 그래서 6.25 때도 문관으로 해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시 군대에 원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역은 1960년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관학교에 들어간 게 1961년이니까 60년대 하셨으니까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백선엽 장군하고 어디서 같이 근무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데 저 인연은 그분이 이제 오사단장을 6.25 때는 1사단장 하셨는데 그 1년 전에 오사단장을 하면서 지리산에서 공비투벌 작전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사단에서 사단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오사단장 하신 거 잘 몰랐는데 오사단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창설 기념일 때 행사 초청을 했더니
다른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정중하게 편지로 저를 대통령 부대 표창 받은 것을 축하해 주면서 당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듣고 있다, 참 훌륭한 분이다, 뭐 이런 그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용기 장군에게도 그 책을 주시면서 참 겸손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하자. 뭐 원래 제가 저 사람보다도 10년 선배인데 제가 군대 들어가기 사관학교 입교하기 전에 전역했으니 얼마나 새카만 후배입니까? 그런데도 백선엽, 경증 이렇게 해서 존경하면서 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꼭 그 후배들에게도 아주 정말 그 말도 놓지 않으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역시 진정한 용기는 겉으로 거칠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전쟁 이렇게 쭉 군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총소리 나면 제일 먼저 머리를 쳐박고 제일 그렇고 얌전했어요. 얌전하고 침착한 사람들이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배순엽 장군도 그랬던 분 같습니다. 그 일사단장 하시면서 그 용맹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다 생략하고 준장 진급을 이제 일사단장 하시면서 후퇴하는데 상주쯤 되는 데서 준장을 진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장은 51년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소장 진급을 하시면서 그 준장에서 소장 진급은 9개월 만에 하셨습니다. 그때 가족 첫 상봉했다는 거는 영화 승리의 시작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군단장으로 1군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벤프리트 장군이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당시 지금 그때 후방에서는 이제 낙동강 교두보에서 갑자기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갑자기 괴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우대를 못하고 지리산으로만이 갔어요. 그 전에 또 있었던 공비들 뭐 그래가지고 발치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후방이 툭하면 그 기습을 받고 여러 가지 치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한국군 장군 중에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백선엽 장군밖에 없다. 그래서 1군단장 하시고 싸우고 계신 분을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립하면서 그 밑에 한 4개 사단을 지휘하면서 약 3개월간 발치산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하셨죠. 그 발치산이 참 엄청 많더라고요. 사다를 5,800명을 하셨고 포로로 5,700명. 그러니까 지금 후방에 이 많은 병력들이 우리 후방을 교란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벤프리트 사령관한테 이거 좀 제발 좀 진압시켜달라 하고 간청을 했더니 벤프리트 장군이 그러면 누굴 지휘관으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뭐 결국 백선엽 장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신임을 했던 분이고 대통령도 신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장 진급을 백전투 지리산에서 공비 토벌하면서 중장으로 진급해요. 중장 진급할 때 누가 같이 진급하느냐? 육군 참모총장
그 당시에 육군 참모 중장을 하고 있는 이종찬 장군이 중장으로 같이 진급하고 해군 중장으로 손원일 제독이 같은 날 중장으로 진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전투 사령관 거의 끝나고 가니까 바로 또 제2군단을 창설하면서 군단장을 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군단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1군단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까지 2군단, 3군단까지 다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2군단은 저쪽 압록강 그쪽까지만 갔다가 후퇴하면서 2군단은 소멸이 돼버렸고 3군단은 희열리에서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군단 전체가 괴멸돼가지고 3군단도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군은 1개 군단, 백선엽 장군이 맡고 있는 1개 군단만 남아 있었고, 그 당시에 하여튼 중공군은 계속 한국군만 공격하는 거예요. 미군은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한국군이 계속 괴멸되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전 사단들을 1개 사단씩 9주간 양양 있죠. 지금 양양 비행장 자리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다가 1개 사단을 다 빼서 거기서 약 9주씩 사단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좀 교육을 시켜서 다시 들여보내고 했는데 그때 2군단을 새로 창설하면서도 또한 교육을 받으면서 2군단을 창설하게 됐죠. 하여튼 그리고 2군단장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참모총장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52년 7월 24일 참모총장이 됐는데 그때 아시죠? 이종찬 장군이 이제 참모총장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파동으로 기영군을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이종찬 장군이 군인은 정책 개입하면 안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해임시키고 백선엽 장군을 참모총장으로 시킨 거예요. 그때 참모총장이 딱 됐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정일권 장군이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정내혁 중장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중장된 사람이 정내혁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백선엽 장군인데 대장은 백선엽 장군이 먼저 되셨지만 하여튼 그때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정일권 장군이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을 미국에서 교육받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지휘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더 분해서 오래 쓴 적에서는 전투 경험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찾아가서 정일권 막 귀국했는데 찾아가서 사정 해가지고 2사단장, 4단장을 시켰어요. 참모총장까지 마친 사람. 하여튼 옛날 군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진급하시고 그때 참모총장 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8년 박정희 장군 이름이 소장 진급 대상자 명단에 끼어 경무대에 올라갔다. 그때 당시 참모총장이던 나는 나에게 경무대로부터 연락이 왔다. 곽영주 경무관은 박 장군이 신원조회 결과 과거 좌익 활동을 했던 기록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박 장군에 대해서는 내가 보존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무난히 소장에 진급했다. 백선엽 장군이 완수타 때도 백선엽 장군이 진급을 시켰어요. 투스타도 백선엽 장군이 안 될 뻔한 걸 보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살려내고
진급을 원스타 투스타 다. 그러니까 참 자기도 전혀 그 당시에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는 전혀 몰랐죠. 하여튼 그런 인연을 갖고 계시고 육군 참모총장을 끝마치고 합참의장,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연합 합동참모의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ROTC 창립을 지시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분을 마치면서 ROTC를 출범시킨 그런 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백준엽 장군은 그 군단장 할 때 알레이 버크라고 미 순양 함대 사령관인, 나중에 이 사람도 미국에 가서 소장인데 아이크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보다도 50명이 앞에 있었는데 중장대장 알레이 버크를 해군 참모총장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백선엽 장군을 추천해가지고 동해안에서 계속 항구 지원 사격을 해주셨는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한번 수색 작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단장하고 이 알레이 버크 해군 함대 사령관하고 둘이 매복적으로 해서 밤에 그냥 중공군하고 전투를 하고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셨지만 이런 두 분이 아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백선엽 장군은 아무리